이자만 내고 있었는데 원금까지 분할 상환하라고 조건을 바꾸면서 채무자의 금융자산, 새마을금고, 우체국, 증권사 같은 이금융권을 포함해서 사장의 사업자 등록증이나 전화번호나 현재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그 작은 월급을 갖고 있는 건 인정을 하겠는데 미래에는 늘어나지 않겠느냐? 자, 오늘도 참고 사례 하나만 봅시다. 이분 진술서인데 채무자가 처음에는 가게를 오픈해서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오픈하고 1년 6개월 만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다. 하루에 한 테이블도 받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런데 은행에서 연락이 오면서 코로나 자영업자들 대출 받아가라고 권유 전화를 받게 되었죠. 자영업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코로나 때 정부에서 정책자금 대출을 많이 풀어주면서 오히려 대출 중개인들이 먼저 자영업자한테 전화해서 대출 받아가시라고 그때 대출이 많이 풀렸죠. 그 대출들이 지금에 와서 더 이상 대출 갱신을 거부한다거나 이자만 내고 있었는데 원금까지 분할 상환하라고 조건을 바꾸면서 그때 대출 받은 채무자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졌거든요. 근데 이것도 대출이 문제가 있는 게 그때 정책 자금을 급하게 푸는 바람에 정말 필요한 자영업자 한테에 대출이 간 것도 있지만 대출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데 받아가라고 전화를 하고 권유를 하니까 근데 사실 자영업자 입장이 그렇잖아요. 언제 돈 필요할지도 모르는데 저금리로 돈 준다 하면 사람이 일단 대출을 받고 싶거든요.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은데 대출 받았다가 지금 금리 높아지고 균등상환 요구하는 바람에 힘들어지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매출이 많이 줄어든 상태니까 아마 자영업자 대출 받으라고 중개인이 전화 왔을 때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고 바로 대출을 받았던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대출 갱신이 거부되거나 원금까지 분할해서 한꺼번에 변제하라고 하니까 못 버티고 개인회생을 하게 되신 거죠. 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무자가 소명해야 될 사안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처를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 양식 보세요. 내가 은행에서 빌린 돈이 1,000만 원이 있을 때 이 1,000만 원을 어디에 썼는지 소명하는 것을 사용처 소명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농협 채무 변제하는데 200만 원 쓰고 신한카드 대금 변제하는데 400만 원 쓰고 캐피탈 채무 변제하는데 300만 원 쓰고 생활비 쓰는데 100만 원 썼다. 그러면 들어온 것도 1,000만 원, 나간 것도 1,000만 원 정확하게 일치가 되잖아요. 이렇게 사용처를 소명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채무자는 1,000만 원을 빌려와서 500만 원은 기존의 채무 변제하는 데 썼지만 나머지 500만 원은 토토나 코인이나 이런 데 탕진한 사람도 있거든요. 법원은 이 방식으로 탕진한 금액을 확정을 하고 청산가치에 얼마 반영할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계좌의 잔액을 소명을 해야 됩니다. 채무자는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청산가치라 하면 나의 재산을 의미하는데 부동산도 재산이 될 수 있고 보증금도 재산이 될 수 있는데 은행 예금이나 키움증권 증권 계좌나 업비트 코인 계좌나 여기 남아있는 잔액들도 나의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잔액도 전부 다 소명을 해야 됩니다. 채무자의 금융자산, 새마을금고, 우체국, 증권사 같은 이금융권을 포함해서 잔고가 얼마인지를 표시해서 보고하라는 거죠. 저기에 들어간 잔고는 자기의 청산가치로 반영이 됩니다. 세 번째가 내가 월급을 받고 있다, 내가 소득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개인 사업을 폐지하고 다른데 프리랜서나 알바를 시작하겠다, 지금 다니는 일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나 알바를 시작하겠다, 또는 지금 하는 일이 배달이나 택배업처럼 개인 사업자라고 볼 수 있는 일이다, 화물 운송업이다, 그런 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쿠팡이츠로 돈을 벌고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법원에서 볼 때는 물류업이나 택배업이나 화물 운송이나 배달업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고용되어서 일하는 사람인지 고정급을 받고 있는 건지 자기가 일한 만큼 벌어가는 개별 사업자 형태인지 둘 중에 무엇인지 밝히고 본인에게 일을 주는 사업주가 있을 거 아니냐, 그 사업주의 전화번호는 뭐고 본인이 받는 수수료가 입금되는 계좌는 무엇이고 그 계좌 내역 한번 보자, 수수료가 실제로 입금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다, 그리고 최근 6개월이든 최근 1년이든 매달 계좌에 돈이 입금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이 정도는 소명을 할 수 있어야 소득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심지어 내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장, 편의점, 식당 이런 데서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사업주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사장의 사업자 등록증이나 전화번호나 또는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부, 그리고 월급 받는 계좌 내역, 요 정도는 소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채무자 경우에 따라서는 현금 받고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현금 받고 하는 일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되긴 되는데 현금 받고 일하는 경우에는 계좌 내역은 없기 때문에 현금 수령 확인증 같은 걸 제출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월급 액수에 관한 소명인데
금액이 지나치게 적거나 또는 최근에 취업한 사람들의 문제거든요. 요건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법원이 직접 내려준 보정 권고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변제율 13%, 변제기간 36개월로 제출을 했는데 변제율이 지나치게 저조하고 채권자의 손해 감수와 형평도 맞지 않고 장래 고정소득으로 인정하는 것도 보편적이지 않고 소득 증대 가능성도 있으니까 변제 기간을 늘려라, 변제율을 높여라, 그런 취지입니다. 하나씩 뜯어봅시다. 변제율이 낮다. 월급 150, 160이 그 자체로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월급을 150으로 구해갔을 때 1인 생계비 130을 빼고 월 변제금이 20만원 되면 36개월 변제해봐야 72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채무 1000만원 가지고 회생을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만약에 내가 채무 1천만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는 저게 변제율 72%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20을 변제해도 별 문제가 없지만 내가 채무가 1억이라면 저러면 변제율이 7.2%밖에 안 나오잖아요. 법원에서는 저런 변제율이 낮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법원이 하고 싶은 말은 월급이 작은 문제도 있지만 채무까지 작아서 변제율이 높다면 관계가 없는데 채무는 매우 막대하게 큰데 월급은 최저시급도 안 되게 말도 안 되게 작으니까 그거 가지고 변제해봐야 몇 프로 되지도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통과할 수는 없다, 그 말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채권자 손해 감수와 형평이 안 맞다. 채권자가 탕감되고 잃어버리는 채권액은 1억, 2억인데 채무자가 변제하는 돈은 500만원, 1000만원이다. 이런 식으로는 진행이 될 수 없단 말이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변제를 해줘야지 개인회생을 진행해주겠다는 뜻이지, 한 달에 5만원, 10만원 내놓고 그걸 가지고 개인회생을 진행해달라는 말은 결국은 변제를 하나도 안 하겠다, 그런 말이잖아요. 세 번째는 장래 고정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청년층이고 사지 멀쩡하고 건강한데 지금 150만원 월급을 들고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법원이 볼 때 채무자가 과연 장래에도 150을 벌고 계속 살 것이냐, 지금이야 그 돈 받고 일한다고 치지만 장래에는 어차피 소득이 늘어날 거 아니냐,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네 번째는 현재는 불가피해도 장래에는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현재에는 아프든지 다쳤든지 방금 실직했든지 또는 기술이 없어서 어디 이직하기 힘들다든지 경력이 단절돼 가지고 마땅히 취업할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낮은 월급으로 취업하는 게 말이 될 수 있지. 그렇지만 미래에는 소득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경력이 늘고 실력이 늘어나고 자리를 잡고 나면 일감도 늘어나고 그러면 당연히 월급이 늘어나겠지. 현재 불가피한 상황으로 그 작은 월급을 갖고 있는 건 인정을 하겠는데 미래에는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채무자 같은 경우는 결국 월급 150만원을 인정을 받긴 받았는데 1인 생계비를 약간 줄여서 110만원 밖에 인정 못 받았죠. 그래서 월 평균 변제금이 40만원이고 변제 기간을 60개월로 늘렸는데 근데 월급 자체가 워낙 소액이다 보니까 변제 기간을 좀 늘렸지만 그래도 2,400만원 밖에 변제를 안 하네요. 그게 전체 채무액 8,200만원 중에서 2,400만원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급액이 얼마든지 개인회생을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미래에도 그런 소득이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나이가 60대 70대라서 더 이상 소득 증가를 기대할 수 없는 나이대인지, 사지 멀쩡해서 소득이 증가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내 나이, 건강상태, 생활환경, 기존의 경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법원에서 결정을 한다, 그런 결론입니다.